우리 여성 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생은 권익 정신을 위해 지방자치시대 여성의 사회 참여 촉진과 21세기 유능한 여성 지도자로서 앞서 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앞서가는 여성 지도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하는 여성의 자질 함량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여성 지도자의 사회 참여, 사회 봉사 등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여성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의 장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네, 2023 5월 17일 인제대학교 여성지도자회 회원 활동입니다. 네, 이어서 인제대학교 여성 지도자회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밀양 방문의 해로 선정된 올해 인제대 여성 지도자회 총동문 만남의 날 행사를 이곳 밀양에서 개최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날마다 새로운 밀양을 열어 역동적인 밀양 건설을 위해 힘쓰고 계신 우리 박일호 시장님, 정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의회에 잘 반영하시어 균형 있게 포용력으로 의정을 잘 끌어가고 계시는 정정규 시의회 의장님 참석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 길 받아 않고 귀한 걸음으로 조혜진 국회의원 사모님, 송욱 역사님 참석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삼선 의원으로 경상남도 의회 도주대감으로 자리 잡고 계신 우리 예상원 의원님, 언제나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동문이신 우리 손재란 의원님, 배신교 의원님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제대 여성 지도자 교육과정부터 총동창회 운영 부분까지 정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인제대학교 미래교육원 이고희 실장님 참석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우리 동문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 안에 많은 인적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식전 행사나 특강을 우리 동문 안에서 찾아서 우리의 무대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시낭송은 정말 멋진 시낭송을 해주신 24기 강순자 동문께서는 재능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특강은 인제대 여지의 2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역임하신 김노미 고모님께 예절 교육을 부탁드렸습니다. 요즘 시대는 아이들이 정말 말을 채 배우기도 전에 정말 다양한 교육으로 난 사람, 된 사람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된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된 사람의 기본인 예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교육을 통해서 무너지는 기본적인 예를 바로잡는 것도 우리 여성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겸해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과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 판매 사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문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수익금은 우리 인제대 여지의 이름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뜻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 좀 보소, 밀양 보소, 세계 속의 밀양 아리랑이란 슬로건으로
밀양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아리랑 대축제가 열립니다. 내일 18일부터 21일까지 축제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박진감 넘치는 밀양강 오디세이의 공연과 그 외에 많은 볼거리,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나 양산에서 오신 동문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밀양을 방문해 주셔서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 되는 겁니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름의 회장님 어떻게 말씀 잘하십니까? 이제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제가 우리 김재희 회장님도 보니까 목소리가 오늘따라 왜 그래 고하지? 저분이 이걸 시장이 촌스러운 목소리를 내서 되나 이거 나도 고하게 이야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느낄 정도 분위기가 너무 우아합니다. 하여튼 오늘 김해 양산서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밀양 오시니까 마음이 편안하시죠? 네. 뭐 촌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안하고 또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밀양으로 이사 오시서요. 잘 보시고 제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죠. 밀양에 같이 가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멋진 총회를 갔는데 정말 멋진 말씀은 나중에 회의하시고 제가 볼 때는 여성 지도자 해 저는 일키지기를 여성 친구 해다. 너무나 좋은 친구들을 여러분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밀양청만 있는 게 아니고 양산 김해하고 같이 있으면서 지평을 2배, 3배 이렇게 넓혀놨거든요. 밀양 친구뿐만 아니라 양산 김해 친구를 또 사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밀양에 심심하고 지루하면 또 김해 살짝 건너가서 또 밥 한 끼 먹고 또 양산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든 겁니다. 친구가 제일 좋습니다. 말이 좋아서 정치 지도자 이거 얼어 죽을 소용없습니다. 헛되다는 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보면 자식 새끼도 키워놓으면 다 떠나가고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처박혀 있는 돈도 안 쓰면 내 돈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남편은 서재에서 또 사모님은 또 뭐 소파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외롭게 짝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죠. 이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또 여지에 우리 회원들은 소중한 그런 마음들을 나눌 수가 있다. 따뜻한 말하고 격려해주고 또 사랑하고 조금 전에 최한의 행복을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행복의 시줄과 불행의 날줄을 얽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항상 행복할 수만 없습니다. 불행할 수만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행복의 시줄과 불행의 날줄이 같이 엉켜서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드라마틱하고.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양념과 같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지의 회원들을 보면 지 사람이 회원이니까 참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들을 어떻게 따듬고 어떻게 사귀냐 하는 것은 자기의 몫일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인생을 두고 더 폭을 넓혀서 좋은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에는 정말 멋진 모임이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밀양시장이 밀양발전 이야기하면 양산 김해가 뭐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밀양 이야기는 안 합니다. 축제만 놀러 있어요. 제가 지켜보거든요. 이번에도 한 몇 개 시군이 밀양을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볼 때는 그럽니다. 밀양 촌놈들이 이런 쇼도 해내냐 그러거든요. 나중에 서울 가서 또 연락이 옵니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축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람만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 양산 기배분들도 한번 보시고 나면 이 밀양촌 만만치 않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옛날에 밀양의 영광을 꿈꾸고 또 김해 양산과 함께 이 지금 동북권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지의 모임 자체가 그 3개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토양이다. 시장 군수는 따로 안 만납니다. 우리끼리는 김해, 양산, 밀양이라 안 만납니다. 그러고 보면 새놈다에게 속이 되게 좁은 놈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지가 할 수는 없다. 결국은 이런 3개 동북권역이 힘을 합쳐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지루하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3개 권역만 힘을 합치면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많은 좋은 생각들이 모여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여성 지도에 실천하고 계시고 그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무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난 오늘 재미있게 활동하시고 또 계속 그런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우리 여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하지 않고 촌스러우니까 훨씬 정감이 오죠. 그래서 시장 3선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문의 만남 축하를 드린 요리 언론이 정말 편하고 좋네요. 여성이 행하면 편한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우리 시장님은 대학 교수님처럼 신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참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런 만남들이. 오늘 저는 밀양 발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김해 양산에 더 멀게질 거예요. 다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저는 이게 뭐 양산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정말 잘 사는 도시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고 저희 밀양도 조금 잘 살아보려고 하는 도시입니다. 경제, 사회적으로, 문화, 예술적으로 밀양이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저 어디 나가면 우리 밀양 명품 도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잘 산다고 명품 도시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그런 성향이나 성품, 어떤 수준 이게 다 돼야 명품 도시로 가는데 막 여기 계신 여성 지도자님들의 여러 뭐 구석구석에 소외되는데 봉사활동 그런 활동들을 다 해서 시민의 있는 의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서 명품 도시로 가는데 그게 여기 계시는 여성 지도자님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남자들은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밖에 막 뛰어다니고 뭐 시장님 말씀 주셨지만은 뭐 바깥에 정책, 정치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한다고 댕기지 숨쉬하고 사사리 사회봉사 뭐 각 곳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남자는 여성 덕에 삽니다. 저도 집에 가면 저 집사람 거실에 있고 저는 제 방에 있고 뚝뚝 떨어지가 이래 있거든요. 오늘 가면은 좀 한때 한번 있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사람 사는 정이 이렇게 아마 우리 여제 동문님들 되니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일 모레면 내일부터 쭉 시작해서 우리 아련배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 와도 사람이 저는 느끼지. 저희 다 재는 행사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디체에는 뭐 정말 내일 모레는 저희들 약간 이렇게 부족한 점 채우고 이렇게 하면 토요일 일요일 정말 작품이 됩니다. 오디세이가 좀 대한민국에 볼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을 저희들은 한 3일째 되는 날 정도 봐지거든요. 네. 꼭 기회 되시면 봐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2023 밀양 방문회입니다. 우리 밀양에 계신 우리 지도자님들은 외부에 김해나 양산이나 타지에 오시는 잘 모셔드리고 뭐 그래야 또 밀양이 뭐 의장이 와서 명문도시를 했는데 잘 안 오셔서 명문도시 아니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 잘 좀 모셔주시고 저희들도 여기 뭐 시장님, 도의원님 덩치 있다 든든합니다. 몸무게 많이 나가시고 그러는데 저는 또 키가 좀 약간 큽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키값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저희들 뭐 양산도 김해도 큰 도시고 미랑은 작은 도시인데 저희들도 예산이 함부로 쓰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열심히 성취하게 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가지는 마시고 저희 요새 밤에 밀양시청에 한번 가보십시오. 불 안 꺼집니다. 불 꺼질 리가 없습니다. 낮에 여러 가지 행사들, 일들, 사업들 하고 저녁에 또 뭐 서류 작성하고 또 다음에 할 그런 사업들 만들고 고민하고 서류 정리하고 이게 공무원의 일입니다. 정말 요즘 일이 많습니다. 공무원 고생하십니다. 시장님도 휴가를 좀 많이 주셔서 위로는 부모님 되겠습니다만은 이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조금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많이 했는데 임 회장님 오늘 축하드립니다. 저희들도 우리 여성 지도자님과 함께 항상 열심히 일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먼저 우리 김해양산에서 오신 지도자님들 집에 가시면은 김해양산에 있는 도민들도 저보다는 훨씬 열심히 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걱정한다고 칭찬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특강 시간이 아직 꽤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거의 한 20분 정도 되는데 지금 이 20분을 어떻게 채울까 지금 걱정 중에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 제가 처음에 우리 최하선 회장님의 밀양 회장님의 이 취임식에 제가 못 왔습니다. 다른 그때 녹화가 있어가지고 못 왔는데 오늘 우리 장병국 의원도 똑같이 아마 3일 뒤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경상남도 농업인들을 위한 농수법 개정과 관련되어서 토론회 겸 녹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원래는 오늘도 못 오고 제가 삼선이고 그 친구는 초선이라서요. 초선 보고 아침에 전화해가 병국 의원 오늘 니 그거 좀 가라 이렇게 형님 니 좀 가라 이렇게 나는 오늘 학교 우리 밀양에 여러 가지 학교가 이전 문제가 있어서 토론 저희들도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못 갔습니다. 못 간 이유는 장정국 의원의 급을 주는 급도 있었고 또 몸무게만큼 일해라고 아까 의장님이나 시장님 말씀 주셨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오늘 우리 여성 지도자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선출직은 거의 끝나봅니다. 매일 뭐 술집에서 식당에서 머리카락 시작하면 시장이 또 괴롭고 그러는데 오늘 좀 잘 보려고 하시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인제대학과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인미 회장께서 저보고 전화를 해서 야 인제대학이 경상남도 인제대학과 창원대학과 이렇게 경상대학입니까? 여성 지도자가 있는데 평생교육원에서 김혁규 지사 이후에 투자를 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날 지사님 국장한테 가려고 하다가 지사님을 복도에서 만나 지사님 여성 지도자한테 잘 모이면 죽는다. 우리 회장이 하는데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한테 지시를 본인이 좀 해줘서 내가 하면 안 들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국회의원 사모님은 서울대학교보다는 인제대학교 훨씬 좋습니다. 대한민국 인재가 다 모인 대학이 인제대학입니다. 서울대학은 별로입니다. 해병대보다 더 못한 데가 서울대학입니다. 제가 웃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함께 하는 밀양이고 또 시장님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유쾌하게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게 저는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서 좋은 공부하셨으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혼자만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20분 시간을 다 못 채웠습니다만 앞으로 저도 우리 마누라 보고 소죽주 좀 하고 인제대학교 한 가봐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남 수석 회장님, 최하선 밀양지회장님, 박명숙 감사님, 김태연 감사님, 김정미 재무국장님, 김오구 서기님, 하미정 홍보국장님,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경례 공동상의 의원님께 여성의 사회 참여 촉진과 21세기 유능한 여성 지도자로서 앞서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경례에 큰 제가 전통문화교육을 서울에서 받고 성균관이라는 큰 대학에 가서 진사 공부 옛날에도 진사 굉장히 큰 벼슬입니다. 그지 진사하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이제 뭡니까 제가 오늘 타이틀을 전통 예절의 필요성이라고 이렇게 달았는데 아마 나가신 인쇄물이 조금 글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띄워서 하고 싶었는데 띄우지 말고 지금 오늘 우리 다 같이 위항지 가실 거거든요. 위항이 원래 방문에 특히 5월에 우리 위항지는 이파꽃이 아주 어우러지게 멋지게 피는 정말 절경의 위항못에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이제 화면을 차 명상과 같이 찍었으니까 화면 눈으로 화면 보시고 귀로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전통을 왜 해야 되는지를 다 오늘 이 시간 가면 좀 안 되지만 짧게나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올라올 때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이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동서남북 구별이 됩니까? 안 되죠? 동서남북 구별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술을 하려면 모든 게 인사에부터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모든 예는 인사에부터 시작된다. 인사나마 잘해도 그 사람이 인성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른들 만났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이거 우리 여기서부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예가 되더라. 예를 갖추면 특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가든 이 의상이 중요하다. 그죠? 이 의상을 어디 가도 잘 갖춰 입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백번 김구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시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시베리아 불칸에서 하시면서 어떤 뜻을 세웠습니까? 우리나라는 잘 살고 하는 것보다도 문화가 아름답게 숨쉬어서 이웃 간에 정나누는 이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셔서 대한민국이라는 탄생된 지금 이 시대에 또 성균관이라는 유림들 사회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보급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널리 하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은 모든 게 이 영상 때문에 보니까 강의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닐까? 됩니까? 아무튼 오늘 이 위항시가 오늘 가시기 때문에 위항지 주변을 해서 차 명상을 할 겁니다. 위항시 홍보로도 서고 있고 이러는 거거든요. 한번 요 계절은 아니지만 요 가을 접어들 그 계절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예는 모든 인사에부터 시작돼서 인사도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예의 정말 필요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렇게나 끝나고 꽃보기사 해도 좋지만 잘 꽃보기사 잘하면 이해가 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법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밀성 초등학교에도 MOU 체계를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었고 밀항 교육청에도 MOU 체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잘하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건 경상남도내 교육청에서 하는 교사 특수분야 교수 직무연수를 저희 전례원에서 하면서 많은 교사를 자격증과 배치해서 심지어는 또 진급한 데까지도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복 입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요즘 참 그것도 안 돼서 창원에서까지 또 한복을 입으러 가르쳐 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평상시에 서는 거를 좀 습득하셔서 우리 한복 하나 입는 것도 제대로 입고 나가면 좋겠더라. 그걸 말씀드리고 이제 예절이란 말 그대로 예절은 뭡니까? 예의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의범죄를 친 예의는 말 그대로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 어떤 게 있습니까? 모든 걸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다른 거 다 놔놓고 한번 보자. 지하철 타러 갔다. 지하철 간 자리가 하나만 남았다. 많은 어른들이 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도 작은 데서 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요즘 애들 우리 한줄 압니까? 가방을 탁 던지고 자리에 앉으려고 앉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 서로 시기 질투 안 하는 마음 이게 나면
몸에서 우러나는 범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행동을 흩어나는 거. 뭐 아마 예사라는 삶에서 막 아무렇게나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왜 임금님들이 배움을 많이 사람이 있죠. 그래 머리에 뭐 왕비나 이런 사람들이 가채를 달고 하는 것도 그런 장식으로 인해서 사람이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달라 무게 있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장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항구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중앙정부에서 너무 지금 정치인들이 한마디의 양보도 없이 막 상대방 한 분이 말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 질서가 좀 다 무너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여성 지도자들만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참고, 좀 막말 같은 거 좀 말이 조금 이렇게 가벼운 말들은 안 하면서 조금 서로 격려하죠. 배려해 좀 살아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사례를 지켜서 나중에 죽음 장례까지 들어가는 거,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죠? 태어날 때 어쨌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때부터 인성교육과 예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누운 자리에 눕혀놓고 뭡니까? 도리도리 짝짝꿍 곤지곤지 하면서 많은 공기 떠들면서 이렇게 했죠. 거기에서 당군 10계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도리도리는 뭐라고? 도리도리는 뭐라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의 도리를 다하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벌써 그렇게 가리키면서 했는데 그걸 당연하게 할머니만 하는 줄 알고 실천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뭡니까? 쪼막쪼막이지, 쪼막쪼막. 야야 네가 크면 네가 잘 커서 기회가 한 번 오면 잡아라 이기라. 한번 가버리면 못 잡는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수 치지에 이거는 뭐겠습니까? 단합이야. 단합하면 사람은 합동하고 단합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미 무시무시하지. 그래 하늘의 위치를 알고 자연의 무서운 걸 알고 어떤 거를 잘 간직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사람은 절대 중심을 잡아낸다. 막 금방 흙이 됐다, 백이 됐다, 여 갔다, 저 갔다 이러면 안 되고 한번 딱 먹었으면 다 중간에 서서 자기 위치를 잘하다 보면 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 참 절개가 있는 사람이네, 정말 신력 있는 사람이네, 이런 마음 좀 리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답니다. 아무튼 저는 잘 모르지 깊이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잘 보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날 속에 있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이제 제가 재생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 자리에서 태어나서 혹시나 될까 안 될까 하나 불만 날아가도 꺼질까 싶어서 답니까? 100일까지 증성들을 키워다할 때 그때부터 이제 호적에도 올리고 이름도 그때부터 이제 장명대를 해서 짓습니다. 우리가 장명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정말 우리 어른들은 정말 생각해서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많아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명을 하고 이제 큽니다. 그래서 이제 커서 뭐합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년으로서 그때는 뭐 아무렇게나 옷도 내리고 아무데나 옷 누고 아무데나 눕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나이도 네가 19세 20세가 되면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때부터는 배필도 만나고 혼인도 해야 되고 부모도 모셔야 되고 하려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네 행동을 어른 앞에서 행동을 가다듬고 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년대 관계례를 시킵니다. 관례는 뭐라고 하냐면 머리에서는 모자간자를 쓰거든요. 모자를 먼저 세워서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옷을 3번을 갈아입니다. 삼가리라고 하죠. 초가리, 제가리, 삼가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발랑이 옷을 입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집에서 아주 성기 옷을 입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가거에 금지하는 또 이런 옷도 입혀서 점점 네가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어른으로서 역할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자는 관계례, 보통 성년식 하면 빨리 알았더니 관계례 하면 잘 그렇거든요. 그럼 계례, 비늘 계자를 써서 머리에 비늘을 찔러보고 또 어른으로서 먼저 한번 역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려면 그 동네에 덕이 있는 분한테 미리 가서 우리 아이가 이만큼 감염했으니까 오셔서 성년대에 큰 손이 불어서 돈이 좀 되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서 그냥 갑니까? 그래서 그런 거 우리는 삼상향이라는 할 말이 있답니다. 뭐냐면 어디 누가 타우시 하면은
두번 정도는 좀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사양을 했다가 나중에는 허락하는 그런 미덕이 또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게 되면 그분은 그 아이에 대한 거를 미리 좀 알아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벌써 이제 아호를 지어서 호를 이제 지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 호를 많이 부르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불구하고 뭐 아무것이야 조금 그죠? 조금 강하게 보이죠? 조금 하급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호를 지어서 호를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럼 이제 네가 이 호는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회 할 때 이름을 야산이라고 지어준 그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산이 아니고 야정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로 지나가다가 물이 먹고 싶으면은 네가 따뜻한 시원한 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베풀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이제 아무튼 그 아이에 맞는 거 아니면 그 집안에 맞는 거 그 시대에 맞는 거를 지어서 그 아이가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년회를 지내고 나면 이제 어느덧 커서 거의 커서 이제 혼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혼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여성들 특히 저는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 아이가 가연해서 혼인시킬 자식이 있으면 미리부터 그 엄마는 그냥 그래 막 간단하게 하고 막 우리 주고받는 거 다 취하고 하지만 간단하게 하자 막 그냥 돈 주고받자.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 정말 이거 우리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함도 보면 그냥 막 여행 갈 때 옷 사주려고 그냥 가방에 넣어 보내는데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략 간편하게 다 보면 아이들도 조금 생략하고 편안하게 살락하는 것밖에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예 속에서 모든 게 있죠. 해서 사람들이 지킬 거 지키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면 이 아이들 정말 감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내 아들이 만일에 장가버린 아들이 있다면 한번 지켜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저 집에는 뭐 하는지 이렇게 봐서 적어도 하반에 늘 보낼 이거는 이제 한번 봐서 적어도 내가 보니까 저 집에 보니까 참 저 집에는 다복하더라. 자식도 잘 자라서 잘 돼가 있고 집안이 참 어른들이 온순하고 다 덕이 많고 이랬다 싶은 집에 만일 저 집에서 우리 고추 농사를 짓다 싶으면 미리 아이고요 내가 원래 그 고추가 내가 이제 혼연을 하려가 필요한데 그 고추 몇 개 잘 말라가고 좀 돌아와요. 미리 다 준비하고 허둥지둥 안 해놔면 장에 가서 살락하면 오랑 안에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면 그만하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정성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머니 안에 있는 오랑이 들어가 아시지? 다 뭉치 안에는 이거 그 중에서 참 우리는 또 차를 하다 보니까 차씨를 넣어가 보냅니다. 차씨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차씨는 직근성이 돼갖고 심어서 바로 밑으로 내려 뿌리를 빗고 오래 살지 뽑아만 옮기면 그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한 가정에 시집을 가면 일부 종사하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차나무를 캐보면 밑에 또 아래를 들어오고 다 나무가 정착이 돼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무시 같은 인생 살면 안 된다. 무시는 쑥 뽑아지잖아요. 이집저집 돌아다닌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시집가서 좋은 인연 만나면 조금 싫더라도 배려하고 살고 안아드리고 살고 이렇게 해야 가정이든 사회든 아무리 이제 지 사람이 지가 살라고 지가 아무리 가차짓다 하더라도 무엇을 딱 정할 때 되면 표시가 됩니다. 도화지에 먹물이 한번 떨어뜨리고 하고 그냥 깨끗한 도화지하고 틀리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면 아이고 그래 살지 마라 보따리 사고 온나 내 죽구만 이거 절대 안 되면 어머니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고 이딴 거 다 듣고 그래 살주고 하고 다 인생 그런다 그렇게 산다라고 그래서 내가 차나무 실으려가 니한테 안 줬나 뿌리 받고 잘 살아라 무시 같은 인생 살면 절대 안 된대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아이들은 심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뭐합니까 또 파틀일에 뭐 나쁜 작기 또 향도 같은 나쁜 작기를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노란 콩은 심성도 이쁘고 이 재산도 많이 모아라고 이렇게 또 콩을 넣는다. 5개 그래서 가운데 흰 노란 주머니에다가 노란 콩을 딱 가운데 넣거든요.
5가지 우리는 살아가는 동서남북 5방위가 있습니다. 이 5방위가 굉장히 뜻이 깊은 게 많거든요. 이 동서남북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흔히들 뭐 무당들이나서는 뭐 오행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오행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행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이 없어도 못 살고 물이 없어도 못 살고 다 못 살지. 나무가 없어도 안 되고 그게 음양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음양오행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동서남북 동쪽에는 푸르고 봄이고 인체에는 간이고 또 뭡니까? 여름은 뭡니까? 붉고 하고 붉은색이 여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또 여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을은 뭡니까? 그래서 집안에 뭐를 심었습니까? 우리 혼인할 때 보내려고 하면 다 심는데 그 중에서 우리 어느 집에 가면 감나무가 다 있지. 감나무 집집마다 이 감나무에 5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오행이 다 들었거든요. 감나무의 잎은 푸르고 감나무의 꽃은 노랗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거는 줄기는 검지에 그 감이 익으면 불지에 꽃감을 만들면 흰분이 나오지. 여기서 동서남북 5방위와 우리 인체에 이 감과 배 이게 다 들어갔고요. 모든 게 다 그렇다. 그래서 감나무를 잘 심어서 어머니한테 효도,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필요할 때는 또 전쟁이 났으면 그 감나무 줄기로 화살을 만들어 전쟁에서 썼답니다. 그래서 문무가 다 들어있는 아주 그런 나무를 우리는 심으면 살면서 생활 속에 모든 것을 이루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너무 현실 속에 급박하게 살다 보니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많은 시간이 돼야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뭐시 우러나오는데 어디에서부터 감을 잡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함을 그렇게 해서 다 보내서 시집장가를 보내서 가기 전에는 또 그 이제 서천지라 이 뭡니까 삼서 정신이 있습니다. 하늘에 보하고 부모님한테 보하고 부부간에 이렇게 해서 삼서 정신을 가지고 시집장가를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거에도 혼인내용을 가지고 한 조를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수련대로 또 지내야 되겠죠. 그죠? 요새는 60회업을 안 합니다. 60대. 거기가 뭐 80 됐어야 이렇게 하더라고. 막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러면 기어인데 그때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상장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 상장례를 맞이하게 되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혼인대에서도 예가 많이 들어가지만 상장례에 들어가면 우리 예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상장례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상이 어머니 상인지 아버지 상인지 상주들이 옷 입고 있는 모습을 잘 압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왼팔을 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른팔을 뺍니다. 그리고 상장도 뭐합니까? 상장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동나무로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나무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 우리는 지금은 현대문화가 돼서 차 타고 아무데나 살 수 있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바로 뒤에다 오동나무도 심고 뭡니까 또 대나무도 심고 감나무도 심고 해서 상이 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집안에는 오동나무를 심어서 오동나무는 어떻습니까? 우리 딸아이 시집갈 때 장롱도 해주지. 그러면 그런 뜻으로 심는데 원래의 선비들의 마음속의 뜻은 그게 아니었답니다. 오동나무는 봉황이 와야 그 오동나무에 앉는다. 봉황은 장철리 구만기를 가다가도 오동나무라야만이 그게 정착을 한답니다. 그래서 선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집에도 봉황이 와서 앉아라. 그럼 봉황이 오면 뭐가 됩니까? 집안에 큰 인물이 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얼마나 좋습니까? 봉황이 와서 집안에 큰 인물도 나오고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상점에서 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나무를 심어놨고 감나무도 제가 다 많이 못 드립니다. 그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봉황은 대나무의 열매가 아니면 절대 안 먹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딸아이 시집갈 때 장롱해 주려고 오동나무를 심었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넘어가면서도 마음속에는 큰 포부와 꿈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갱사가 나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중에 5방 색깔 중에서 아까 동쪽에는 푸르고 남쪽은 붉고 서쪽은 희고 북쪽은 검고 가운데가 노랗다 그랬지. 노란이 중앙방이랍니다. 중앙방에는 하늘 천지인 중에서 가운데 이는 사람을 모으게 하는 그런 색깔이랍니다. 그래서 살짝 여기 오신 분들은 실천해서 집안에 이불 한 채 정도는 노란색을 하면 좋더라. 그런데 지금은 신분이 차가 없지만 그 옛날에는 신분이 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중국의 황제, 우리는 제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옷 색깔 우리 마음대로 못 입었어, 우리 임금님이. 그래서 무슨 한복 입었습니까? 붉은색 입었죠. 노란 거는 황제들은 입었지 제국에서 못 입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전부터 문화가 앞섰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느 나라 뭐 한철 다 많이 하도 옛날 이야기들 어느 나라의 임금 순임금이 우리 조선인이라 합니다. 그때 어느 나라의 그 문화가 흰색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상징적으로 흰 걸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는 백의 민족 흰색을 상징하는 그런 문화를 지금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중국은 뭐 어떻습니까? 그래 한 번씩 빨간 거에서 이제 붉은 거로 나가죠. 이건 주나라의 문명을 받았답니다. 주나라의 문명을 받아가 지금까지 붉은색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와닿더라는 걸 말도 이럴 때 한 번씩 섞어서 말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치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상대 저는 제가 상장에 대해서 오후 2시에 잠 오는 시간에도 많은 분들을 안 찾아보고 눈 하나 꼼빡 안 하고 다 쳐다보게 방해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양쪽 부모님을 모시고 이 시대에 살면서 요즘 문화가 어떤 상장의 문화 어떻습니까? 집에서 병원으로 가지 어떻게 뭐 하는 거 웃자고 싶어 겁이 나는지 뭐 아니면 뭐 무섭든지 이래갖고 다 가서 병원에 가고 냉동 꽁꽁 시키고 다른 사람 상의사들 오가지고 그러나 사람들 넋을고 아이고 하는 줄 압니까? 누구 없는 거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밖에 나가고 온갖 짓을 하는 게 상주들이거든요. 상주는 죄인이랍니다. 상주는 죄인이 돼서 사실은 그 상에서 밖에도 나가면 안 된다는데 자기 뭐 위에 뭐 어떤 상관이 온다는 하면 쫓아 나가고 아이고 안녕히 가십시오. 상주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거든요. 하지만 요즘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뭐 특별히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문화는 그렇답니다. 상주는 부모가 돌아가신 죄인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봤다 하고 요즘은 막 보면 어떡합니까? 막 해도 시키먹고 온갖 짓을 다 하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신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납니까? 옛날 요즘은 세월이 좋지만은 집을 깔고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우리 그 하는 게 있죠. 집을 해갖고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이 문화 찾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여성교장님도 계시고 다 우리 여성들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문화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또 미래는 희망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실국장님들, 국장님들, 가장님들 돼지 가시갖고 지금 미랑 한개 출입을 하면서 우리 예쁜 걸 완전히 나오는 게 너무 좋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게 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오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야 벌써. 이래서 우리 문화를 살려야 되거든요. 해서 뭐 외국인들 문화 축제 해줄 게 아니고 우리 문화 축제를 좀 더 많이 보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저는 참 좋겠다고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목욕 재개를 시키는데 저는 이 시대에 정말 부르짖고 싶습니다. 정말 형제 너희는 나야 되겠대. 제가 우리 어머니를 상을 치보니까 너희 하면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딸이든 며느리든 내 사람이 딱 앉으면 얼마든지 목욕시키고 수의 갈아입히고 입간할 수 있습니다. 그 아무도 무서운 것도 아니고 겁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겁나냐면 사람이 죽으면 형이 변하거든요. 얼굴형이 변해서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죽는 사람, 입을 벌리고 죽는 사람, 혓바닥에 나온 사람, 항문이 벌어진 사람, 별의별 사람. 항문이 벌어지면 그냥 벌어지면 되는데 항문에서 막 여러 가지 오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왜 구멍 박하락하게 있습니다. 그지? 그걸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파리가 들어가 요즘은 아니겠지만 요즘도 모릅니다. 또 농촌에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빨리 그걸 박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옛날에 또 왜 이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왜 빨리 굴뚝 그거 빨리 막하라. 만일에 굴뚝을 안 막고 그냥 나가고 고양이가 들어간다면 진짜 죽은 시신이 굴뚝을 뛸란답니다. 실제 저는 또 제 아는 분이 자기 친정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왜 됐는지 저는 비를 꼬시러 상을 치고 참지 못해 상주들이 오왔는데 자기 엄마가 헐떡 일나더라고요. 논리가 살아서 일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치 아무튼 그런 생각하시고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저는 집에서 상을 치렀는데 병원에 안 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다시 모시고 왔습니다. 집에서 병원에서 모시고 아파트 문화지만은 제가 원래 저 위에
자그마한 그 임대 아파트에 밀생 초등학교 앞에서 밀생 아파트 살았는데 어머니 때문에 저는 경남 아파트 48평짜리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도 고층에 가면 우리 어머니 가지 아우 야야 나는 죽어가면서 매달리가 안 내려올라 좋겠어. 3층에 하니까 얼마나 간 들고 내려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부모님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그 지푸라기 위해서 태어나가지고 이까지 키워주는 걸 왜 우리가 3년상 내고 3상 하는 거 있지? 그렇다는 3살까지만 키워나면 굶어 죽진 않는답니다. 그래서 3월 갖고 이렇게 한 달에 3년상도 내고 내가 태어나서 그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의미로 했답니다. 제가 이 말이 조금 이래 해도 이해 다 가시지 그제? 말 들어보셔서 아마 빨리 와닿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분들 그래도 공감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제 말을 빨리 이렇게 인지해 주시고 같이 느껴주시니까. 그래서 상담면 들어가면 너무 또 광범위합니다. 그죠? 제가 이제 잠깐 했던 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이제 우리 언니들이 며느리들 참 친정 엄마도 그랬거든요. 우리 이제 시댁은 바로 형제가 많으니까 딱 그래 목욕하기 전에 목욕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그 숨불 있죠. 요즘 알코올가 합니다만은 또 할 수 있으면 또 그걸 하는 게 좋습니다. 목욕시키려면 시신을 진짜 목욕시키는 건 아니고 배가 닦거든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위에서 두 사람 밑에 둘이 앉으면요. 다 시신을 달래야 되더라고. 아이고 돌아가시면 24시간 지나면 이 전부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다 발라놓고 발도 바로 견학을 하는 게 바로 이 시신 삐뚤어지까지 하거든. 제가 말 안 다녀서 이해했어요. 그렇게 이제 다 바로나고 나면 이제 옷을 이제 갈아입힐 때 잘 안 입히지. 옷을 그때 위에 됩니다. 한번 못 가게 됩니다. 전부 다 같이 한 개 안 입히면 못 입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면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어머니를 얼었습니다. 어머니 옷 입고로 몸 발라야 시작하면 진짜 거짓말 같이 약간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아. 귀신같이 안다 그런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이제 안에 구슬을 넣는 것도 있고 살을 넣는 것도 여러 가지. 이거는 직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살 벼슬이 어떤 게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는 게 미리 안 해놔면 이가 딱 가물어지고 안 벌어집니다. 그리고 왜 여기는 요즘은 다 하장하면 괜찮겠지만 하지만 그거는 절차입니다. 그죠? 절차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다른 거는 새로 할 수 있지만 상대는 한 번 하고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신결도 혼인의 동신결은 풀면 바로 싹 풀어야 되지만 돌아가신 동신결은 꽁매가 풀어지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때라서 우리가 성복례를 지내. 요즘은 어떻습니까? 소상나가 말가마 당들한테 어디 열하는 것도 뭔지 하더라고요. 추석인지 썰인지도 모르고 적어도 내가 상해 났으면 무슨 추석날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이런 날 때는 이 보내는 것도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보조 때문에 아마 조리금 때문에 안 그러겠습니까만 그런 점이 참 아쉬운 점이 있더라. 그래도 어떤 우리가 양대면들이 된다든 이럴 때는 조금 생각해서 다 들다보러 사람은 상이 지나도 들다보러 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얘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더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상례가 나고 나면 이제 요즘은 또 다 납골당에도 가고 수목당도 하고 이래야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 선산이 있는 사람 저는 아직 선산에 모시려고 우리 어머니도 모셨거든요. 선산에 모실 때 제일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산에 가면 산신제를 지내야 된다. 산신제 이거 진짜 살람 못 지내면 이거 추구받는다 그러거든. 그러면 진짜 벌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산신제 가갖고는 드시기 맞습니까? 그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 제사를 지낸다든지 혼인례를 한다든지 상례를 지낸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왜 가일 있죠. 우리 그 제례 때 쓰는 가일. 이 가일 중에서도 제례 때는 숭늉을 씁니다. 숭늉. 추석 제사 때는 생류를 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산신제 우리가 그 혼인례 때는 항률 그대로 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생률은 추석날 깎아서 쓰는 거. 제사날은 삶아서 해가 쓰는 거. 그 다음에 상례 때나 산신제 지내는 건 항률. 하나도 안 성인 거. 그대로 껍데기 있는 그대로를 항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아까 제가 감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세례에 음식 서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성껏 하면 된다는 것도 제사상에 넣는 삼색 과일, 삼색 과일 중에서 어떤 쪽으로 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과일. 자,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죠? 우리는 삼색 과일, 사람이 죽으면 이렇답니다. 본인이 죽었을 때는 본인 신분대로 하고, 내가 뭐 장관이면 장관 신분이만 가져하고, 하지만 자식이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는 자식이 뭔 사람 어쩔 수 없잖아요. 장관 신분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의만 하면 되더라. 어떤 성의? 나 있으면 얼마든지 차리라 이거는 차리고, 어떤 사람은 76까지 차리다 하대요. 그래도 뭐 더 안 차리는 게 있더랍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모자라선 거 얼마나 차려야 되는데, 내가 정말 시간도 없고 또 다른 상황이 안 될 때는 성의만 들어갑니다. 그때 삼색 과일, 삼색 나물만 해도 성의에 들어가더라. 그럼 삼색 과일이 뭡니까? 삼색. 자, 제일 처음에 어떤 걸 치는 게 유리입니다. 율. 예. 대추전자. 예, 대추는 씨가 하나다 그죠? 씨가 하나서 함부로 또 옛날에는 말하면 뭐 저거 뭐 육적 이렇게 했으면 현나 적었죠. 임금나락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추를 친다. 대추는 예, 아무리 피박하고 땅이 안 좋아도 반드시 잘 커서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답니다. 그래서 자식 번창에 비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추를 반드시 썼답니다.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율입니다. 율, 밤율자입니다. 예. 밤은 어디에 상징했겠습니까? 밤은 이 밤은 근본이랍니다. 근본. 밤이 이제 감이 근본이에요. 밤은 이 제가 밤을 심어봤는데 심으니까 한 3년이지 밤이 여는데 이 밤씨가 들어가서 다음 열매가 열 때까지 원래 그 밤씨가 이 상지 안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밤나무 갖고는 부스깽이도 안 하더라. 그런가 하면 그 옛날 우리는 잎회를 전부 다 밤나무로 썼답니다. 조상 잎회 쓰는 걸 함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을 중에서도 어떤 걸로 짓는가 하면 그만큼 밤나무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더랍니다. 요즘에서 하면 없어도 괜찮지만 옛날에 밤 없으면 제사 못 지냈답니다. 그래서 조율시 지낸 적도 있고 조율이시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율시 모두 감을 쓴다. 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감은 그래서 감을 쓰는데 감도 또 때에 따라 다르더라. 출석날에는 절대 꽃감을 안 쓴답니다. 꽃감을 안 쓰고 그 생감 말고 우리는 이 연남집에는 홍시라 그러지. 홍시가 익은 거를 홍시라고 한다니까. 감홍시 되고 물렁물렁한 거 그거는 이게는 홍시가 아니고 물렁물렁한 건 면시랍니다. 홍시는 불구스름한 익어갖고 덜큰한 게 이제 원래 우리 안 익었을 때는 왜 소금에 담가 하더라니까. 이제 그런 고기 홍시랍니다. 연시는 물렁물렁한 거고 그렇게 이제 감을 구별해서 쓰더라. 예, 그래 이제 썼는데 이 감은 학문에다 비유를 했답니다. 학문에 왜 학문에 비유를 했냐면 요즘 서울대학교는 피터지 공부하지. 그거 마찬가지로 이 감은 그냥 심어가 올라오면 절대 있지. 감이 안 열더랍니다. 깨는 고정감이 고울감 못 내는 욕이 열더랍니다. 그래서 좋은 종자를 끊어다가 피부에 상체기를 내고 점을 붙여야만이 비로소 좋은 감이 열매가 열더라. 그래서 감은 학문에다 비유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일 하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게 없더라. 그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얘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뭐 요즘 사람들 뭐 그럼 제사 지낼 때 그러면 뭐 홀수 되고 짝수 되고 이거 아니고 홀수 짝수 치다 보면 뭐작 같은 거 나면 해시하라고 방구 내추구 원대시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접시수로 한답니다. 접시수에 이렇게 하고 좀 전에처럼 조율시를 하는 사람 조율시를 해야 되고 조율이시를 하는 사람 그러면 감을 쓰든지 배를 쓰든지 이렇게 쓰고 그 외에는 다 시들 음식이기 때문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된답니다. 있으면 많이 나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사정의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삼색나물은 또 어떤 게 있더라? 삼색나물. 이 삼색나물도 조상과 나와 자식 어비를 했답니다. 그럼 뭡니까? 조상은 뿌리식품이에요. 뿌리식품. 도라지나 뭐 같은 거. 그러면 줄기식품 고사리.
얘는 나를 내가 있어야 부모도 있고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상정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잎은 어떤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옛날에는 그러면 미나리를 썼는데 미나리가 잘 안 될 때는 푸른색을 쓰면 된답니다. 그래서 삼색나물, 삼색과일 주가만 있으면 재래에 예에 어긋나지 않지만 있으면 산다리가 부러지도록 나도 아무도 잡아가진 않았더라. 형편에 맞춰서 예로서 하면 된다더라.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재래를 그렇게 모시면 막네 동생이 와 안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갈 필요 없이 성기껏 하고 우리 집에 동서든지 많이 먹고 갈라갈 수 많으면 저쌈씩 좀 많이 하고 없으면 좀 작게 해갖고 간소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맞춰서 하시고 예, 형편대로 하시면 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균관 그 재래에서 음식을 많이 단축 시키거든요. 하고 나서 또 사람들이 섭섭하다 하대요. 이거 이래 해갖고 뭐 되나 우리 조상도 좀 많이 드려야 돼. 그렇긴 표본은 그걸 해놔놔도 지금 사정에 따라서 많이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돈재들은 가면 기업인들은 돈은 많고 전부 다 학력도 좋고 다 좋은데 어디에 밀리냐면 이 문화에서 밀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가지고 이제 버금버금한 집을 가들은 있지 뭐 가진 게 뭐가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라도 더 하고 예를 더 갖추고 우리는 재래복은 이런 거 있고 이런 데서 서로 이렇게 어금버금하면서 서로 이사람이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례와 어떤 재래 이런 걸 통해서 문화도 문화지만 첫째 우리는 서로 간에 갈라먹고 지금은 뭐가 아쉽느냐면 봉지 문화가 다 사라졌습니다. 봉지 문화가. 우리 그 당시는 안 그렇습니까? 참 배도 고프지만 동네에 살면 아이고 어느 집에는 몇월달에 산책 제사가 있고 어느 집에는 뭐가 있대갖고 그날 제사 지르면 기다리다가 밤에 엄복에다 좀 갖다 먹는 이런 거 보면 들여다 보면 아이고 저 집은 어렵더라 이 집은 한데 요즘은 전부 다 아파트 문화가 되다 보니 문 딱 닫고 들어가면 저 집이 굶는지 삶는지 저 집이 뭐 어디는지 모르는 거라요. 그래서 제사밥 나누면 못하더라도 저는 지난번 의원 사모님들이 아이고 그래도 우리 의원 부인이 돼가고 다른 걸 몰라도 우리 조금 예를 들고 뭘 해야 된다 해갖고 예 하셨거든요. 하면서 제가 좀 예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들 내 남편 잘 나오면 내 남편 잘 나오면 네가 바람 피우고 안 피우고 다 떠나서 우리 민항 시정을 잘 보고 정치를 잘하게 하려면 의원님들 집에 오시면 저녁에 물 따뜻하게 바로 한번 씻겨줘 봐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내가 뭐 뜯어먹으라 하겠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우스개 삼아 한번 또 그런 우스개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화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너무 아까웠어. 그래서 제가 뭐를 또 시도를 했냐면 지금 우리 민항에는 사역 서원을 받은 서원이 표청사에 가면 사명대사를 향사를 지는 표청서원이 있고요. 조선시대에 성리학으로서 가장 또 시인으로서 정치에 또 우리가 길이 남을 선필대 김동립 선생님의 예림서원이 있습니다. 이 서원은 사역서원을 받았습니다. 사역서원은 말 그대로 나라 임금님이 모든 재물과 내려줘서 길이 이분들한테 예를 갖춰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항은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신 충의 정신이 있고요. 또 지금 예림서원은 말 그대로 학문 정신입니다. 그런 정신이고 또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표충원 사당에 표충에 가면 1년에 2번을 기일제사 나눠놓고 향사를 춘추로 제매를 드립니다. 우리 민항 표충사는 천년고찰로서 통도사의 수말사입니다. 수말사 뭡니까? 제일 큰 집이 통도사의 그다음 1등 집이다 그죠? 그래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춘추를 제외한 걸 그것도 음력 3일 날 9일에 조정일 날에 조정일 날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는 달력에 보면은 뭡니까 그 간지로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간지 중에서 보면 열흘 단위로 보면 10일 1에서 10일까지 사이에 들은 정자가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이 가장 제사 지내기 좋고 날이 아주 좋은 그런 복된 날이랍니다. 그래서 그날 제대 드리는 이것도 나라의 큰 공을 세운 말 그대로 사역을 받아 보내야만이 이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 문묘 제사 지내고 집안에 또 보통 뭐 사당에 지내는 보면 아이고 우리는 막 그나마 일날날 지내다면 사람들도 안 오고 이건 아니라 그러거든. 이게 우리 문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충사 가면 그래도 혼이 나가지고 이제 지금 바로 이제 첫 정일날 지내요. 음력 9월과 3월에 지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표청사에 가면 삼성인 세 명의 성인들은 지냅니다. 임진왜란 나라를 세우신 서산대사, 기해대사, 사명대사 이 세 분을 지내는데 상을 거룩하게 지금 한 15cm 이상 해가 합니다. 그럼 한 분 앞에 그 음식이 막 굉장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그걸 막 절에서 또 항상 또 하나는 동네에 보내서 일하는데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문화가 사라지고 유림들이 와서 이날 재간으로서 재앙을 지내고 사만 무엇입니까 조그만한 그 떡 한 쪼가리하고 그냥 대추 하나를 가져가더라도 이 어른들이 가져가면 이거를 풀어놨고 아이고 내가 오늘 우리 임진왜란 나라를 구하신 사명대사에 오늘 재래에 향사에 갔다 와 이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들 역사도 알아지고 그죠 우리 지역에 어떤 일도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사라지고 없으니까 오집사한테만 딱 주거든요. 오집사 아시지? 오집사는 소원 아은 중은 집내 추하는 분을 오집사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 표청사 향사 때 제가 전체 이 집내를 해설 집내를 제가 이렇게 다 합니다. 이제 그냥 논문만 하면 사람들 못 알아듣고 지루하니까 알려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봉지 문화를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참 그거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 이 스님이 가시고 다음 스님 오시면 해서 우리 봉지 문화를 한번 보고 시켜서 우리 문화를 발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문화들이 있고요. 지금 우리 저 밀양에는 뭐 지금 아리랑 축제 기간에 우리 밀양 사람들이 그 밀양 왔으니까 밀양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사는지 그죠? 좀 알면 좋겠는데 밀양 사람 어떤 정신으로 삽니까? 우리 밀양분들 아십니까? 예. 우리는 3대 정신이 있습니다. 3대 정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계 정신, 지도 정신, 그 다음에 정순 정신. 예. 우리 밀양에는 임난 때 나라를 구하신 사명대사의 추계 정신과 전부제 김종기 선생의 학문 정신과 지도 정신과 우리 나중에 영남대 오늘 못 가지만 영남대가 아랑의 정순 정신이 있습니다. 이 아랑의 정순 정신은 정말 나중에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가려고 모르겠는데 우리 이일미 회장님은 우리 밀양 미스 아랑이었습니다. 네. 몇 년 한 30년 됐죠? 네. 아이고 예. 이참 꽃피고 세월고 아주 좋은 이 계절에 영남 누가에서 아주 예쁜 한복을 입고 여성으로서의 그 재능을 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50년 전에 했거든요. 아무튼 여기에는 정말 예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보니까 학생 재강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때는 앞전에는 어떤 행사는 우리 아랑 행사 때 미스 아랑 선발 대회를 하면 밀양이 1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한 사람씩 교수를 이제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제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변이 되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14명이 남녀 같이 아랑 재간식 하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이거 다음에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왔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제 그 아랑의 그 정신 위에 그 보면은 그 아랑각에 가면은 아랑의 영정이 있습니다. 이 아랑 영정은 우리 그 유경수 여사께서 밀양을 방문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랑은 그냥 넘어가야 될 아랑이 아니다. 이 아랑은 밀양인들이 밀양 여성들이 특히 본을 받고 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정말 이 정신 정신이 끌려야 된다고 보내주신 아랑 영정이 이당 김원호 선생님 그리신 우리 아랑 초상입니다. 여기 이제 지금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 심사평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개인기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래서 아랑은 뭡니까 이게 마음씨, 맵씨, 솜씨 모든 게 통틀어서 갖춰진 사람은 이제 아랑으로서 교수해야 되는데 우리 미스 코리아는 안 그렇지. 8등신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밀양은 특히 얘가 무너지면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다 같은 지역이 통해야 되거든요. 이 동네에 가기 이래 하고 저 동네 가서 저래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뭐가 제일 안 되느냐면 우리 배례법 절하는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아예 배례법이 지금 생략하거든요. 이 배례법을 아이들이 점수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고 뭐 무슨 이벤트식도 아니고요. 엄마 아버지한테 하는 것도 평교관이 하는 니하고 동갑이다 하는 사람처럼 같이 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절대 우리 고쳐야 되겠대. 제가 교육을 하면 이거는 반드시 교사들 끝까지 제가 절하는 법 터득해가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세뱃절 하나만은
아이들이 부적대고 엎드리고 하는 형들이 있지.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미스 아랑 제가 심사위원도 했는데 제가 한번 가서 그랬습니다. 이건 통일해야 된다. 왜? 미스 아랑이 미남가 있을 게 아니지 않느냐. 서울에도 가야 되고 또 다른 외국도 가야 되는데 서울 사람들은 이래 하고 미남 사람들 이래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점점점 배워가는데 너무 습이 돼갖고 잘 안 고쳐진답니다. 그 절을 하면 외우니까 옛날에 기방절 이거 시험 하면 이거 한번 생각하면 이런 절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절을 할 때 두물을 꿇어서 짧은 치마를 입어도 할 수 있고 긴 치마를 입어도 할 수 있는 꿇어 앉은 절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배려법 가지고 또 이까도 하려면 오래 걸리게 내려면 또 시연도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밀양에 미스 아랑을 선출하는데 벌써 우리 애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음식도 잘해야 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솜씨 자랑을 해서 하는 그런 지역이 밀양 지역입니다. 제가 이거 많이 하면 여러분 오늘 식사 시간이 안 될 거다. 제가 막 오늘 이것저것 막 집어요 했는데 그래도 다 못했거든요. 다 못했기 전에 한 가지만 그러면 집에 가면 병풍 쓰시지 병풍. 온갖 병풍이 다 있지.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가는 병풍이 어떤 거 있습니까? 예. 예. 자, 금강경, 예. 금강경 용도는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른 거는 몰라도 병풍 하나라도 우리 알고 써야 되겠더라. 1월도를 아무 일반 가정에서 1월도를 쓰면 되겠습니까? 하늘은 태양이 하나씩 둘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왕실에서만 쓰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우리가 혼인대 할 때는 하조도, 꽃감 그림 새들이 그린 하조도. 그 다음에 또 수연내나 이런 거 할 때는 송악도라든지 오래 사는 거죠. 이런 거 하면 되고요. 그런데 사람이 돌아가셨다.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어떤 가까이? 예. 그때도 예. 세례 때는 바꿔서 그걸로 하면 되는데 원래 여인으로서는 예. 상례 때는 흰 빙풍을 썼답니다. 우리 어정도 알고 그저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또 하면서 한 가지 곁들이면 미술하는 분이 자기가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서울에 방문을 했는데 백병통을 내가 참 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항상 그막 매화꽃이 필 때인데 2월 매화꽃이 피고 이럴 때인데 백병통을 참 나눠서 들어가서 놀래봤습니다. 제가 우리는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놀래면 무슨 일이고 이 집 상났나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했더니 저는 예술인으로서 이 백병통을 해놔면 이 안에 예술인 자기 생각이 따라가고 얼마든지 안에 넣을 수 있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이 한일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다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펭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촘촘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영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다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수업 같은 목소리로 힘찬 미래도시 영남권 허브도시 밀양 완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입니다. 18기 동문이시며 밀양지의 명예회장이신 하나지연 사모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의 대변인으로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정정규 밀양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의 상은 경남도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선배관 5기 동문이신 밀양시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신교 3기 동문이신 밀양시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혜진 국회의원 사모님이신 송옥 여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고희 인제대 미래교육원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행사에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역대 고문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너미 2대 회장님, 조인옥 5대 회장님, 백정아 8대 회장님, 오득자 11대 회장님, 김영희 15대 회장님, 이옥희 16대 회장님, 김영미 17대 직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총동창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중물이 되어주신 역대 고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이게 물품 이게 또 이게 펼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작업을 1층에 해놨고 위험지로 그거 물품을 또 다시 다 옮길 겁니다. 그래가 또 너무 멋있거든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우산 큰 거 들고 남편하고 오셔서 꼭 데이트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 우리 밀양 영남로는 예, 보물 제 147호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3대 노각 중에 하나인 영남로입니다. 그럼 우리 3대 노각이 어디 있을까? 고아리시 진주석성로. 와, 상금 없나 회장님? 진주석성로 또 하나는 어디 있을까? 부명로. 이거 확실히 맞췄다. 예. 근데 울산 사람들은
저거 태아로 못해서 3대 루가 4대 루가 그 나이거든. 우리는 3대 루가. 그래서 우리는 3대 루가에 정말 명성입니다. 영남 그러니까 문경 세대 이쪽을 영남이라 하지 않습니까? 영남 이쪽에 영남 제일루라는 큰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왜 누가 하고 해야 됩니까? 손자 손주들 데려와야 됩니다. 여기는 한 바퀴 돌아 있었나? 내일도 17일 밀양 5일장입니다. 내리가 나중에 또 구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밀양이 이제 아랑 이야기 잠깐 미루고 조금 전에 밀양이 장날인데 밀양 대추 아까 제가 했죠. 우리 대추 조일 시중에서 가장 없던 시기지만 이 굉장히 양의 식품으로서 남성분들한테 그리 좋답니다. 그런 건 너무 좋은 거 사라가 비싸거든. 좀 쭉쭉 배추 있잖아, 대추 있잖아, 그죠? 그거를 가져가서 그냥 푹 푹 삶아가지고 우리 남편분들한테 드리면 너무 보양에도 좋고 양기에도 좋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밀양이도 대추도 방도 많이 나거든요. 지금 이때 막 방꽃이 풀 무렵인데 이 방꽃 필 때 어떻답니까? 가부들이 힘든데요. 가부들이 너무 힘든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밤은 또 어묘식품으로서 특히 밤 버니지에 밤 껍데기, 속 껍데기 이게 또 굉장히 위장에도 좋고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선도 있고 좋은 거를 우리 조상님한테 올리고 또 그냥 갔습니다. 그런 이제 밀양에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또 사러 오시고 가을에는 또 사과 사러 오시고 가장 당분이 높고 그렇답니다. 지금 그래서 밀양의 영남도가 그 영남 제1루라는 그 글을 쓴 아이가 11살짜리 7살짜리였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자 손녀를 데려와야 되는 이유고 저 글씨를 보면서 너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때 주사 김정희 선생님의 제자가 묻는다. 선생님 어쩌면 글을 잘 씁니까? 이러니까 주사 선생님, 우리 주사 선생님 잘 아시지? 저 주사는 제주도 유배지 가서 있으면서 그 뭡니까? 무슨 돕니까? 세안도 오늘 상품 있을 때 됐다. 세안도 그래서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참 물으니까 어떻게 답을 야야 그림은 그림 그리듯이 그림을 하면 되고 그림은 또 글 쓰듯이 하면 되거라. 그러면 좋은 글씨가 나온단다. 그럼 우리 손자들 될 거면 얼마든지 이야기 좀 되겠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은 또 태안 이양 선생님이 쓰신 자그마한 현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나 영남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영남대 올라가서 내가 오늘 한 종일 하는데 영남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우리 영남도가 올라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그때 어린 이왕이 밀양에 왔습니다. 진짜 신분이 낮아가 그때는 못 올라가고 밑에서 기다리면서 어떤 꿈을 키웠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영남 누각에 한번 갈 거라는 거. 뭐려 진짜 대개는 꿈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와서 지나가면서 영남 누각에 와서 자기 돌도 올립니다. 시묵격 때는 문경세대 이남 쪽에 영남이 명리에 와서 자기 시안수 올리라는 거를 가장 큰 진짜 벼슬 더 크게 생각했고요. 대한 설교들은 그렇습니까? 벼슬 하는 게 보다가도 정말 살림 저사로서 자기가 일생을 바치는 걸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영남도입니다. 영남도는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지만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이일미 회장께서 저의 견우를 했던 그 영남도가 한 번은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 오시면 에어컨도 필요 없고 막 정말 좋습니다. 간도도 안 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아랑에 자체를 사지만 지금 50년 전에 저는 MBC 방송국 고치가 아나운서가 저한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뷰에 그때는 얼굴도 손도 덜덜 떨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잘 해내고 지금은 또 아랑 선발대회 또 심사위원으로서 역할도 하고 우리 일미 회장께서도 아랑을 심사위원도 하고 아랑에 고문으로서 요즘 조금 사양한다냐. 근데 그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다시 그런데 영남도 그렇게 유명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오고 또 우리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람
예, 그 작곡을 하신 분이 밀양 출신인 박준섭. 예, 한 3,500여 곡을 만드신 분이 생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언제 와야 되나 하면 살꽃 개나리 진달래 필 때 와야 그 언덕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은 게 그 살구가 익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렇게 왜 식기가 제대로 안 나오고 가사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좋은 지역에서 살다 보면. 그래서 이제 밀양에는 그런 이제 뭐 역사적 인물도 있지만 근대적으로 또 그런 인물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말고 밀양 와서 가는 못하면 굉장히 좋지는 말고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지역이 밀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곳을 지나가면 우리는 기성전문대와 과학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학습용으로 볼거리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이렇게 한번 또 체험해보시고, 또 옆에는 또 우리는 또 아리랑 아트센터라고 많은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또 오고 먹는다 하는 그런 곳이 합니다. 제가 요 이야기는 요거는 뭐 다 아는 이야기라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다른 이야기를 왜 하려 하면 여기 지나가는 고기 이름이 동문고기라고 하거든요. 동문고기. 이 동문고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밀양에 가는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 동문고기를 했지. 근데 이 고기는 동문고기라기보다는 제사고기로서 더 유명했습니다. 제사고기. 앞에 지나면 아니랑 아니다. 전문대 안 지났다. 요용이 올라갑니다. 돌아서 내려올까? 돌아서 내려. 버스 돌아올 수 있으니까. 밀양 기차에 대해서 밀양 기차는 이제 여기까지 오는 데는 택시 타면은 그냥 뭐 기본 등록증만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시내버스도 있습니다. 그 밀양은 KTX를 타면 밀양에서 서울까지 2시간 20분. 하루 1일여가 보고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부산 대구는 30분, 창원도 30분에 가입니다. 그냥 촬영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그냥 갈까요? 네, 그러면 그냥 둘러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뭐든지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도 내리락 하면 절대 안 돼요. 서락 하면 잘 안 쓰고 앉으락 하면 잘 앉고. 이거는 꼭 이제 그래야 되는 곳이기 밀양은 진짜 현대와 과거가 접목되는 이 제사국에는 아까 뭐 성국이 동문국이라고 했다고 했죠. 동문국인데 그러니까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아마 우리 조상들이 너무 없어서 아마 만주로 이렇게 많이 안 갔으니까 그죠? 사실 그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지금은 길이 이렇게 됐지만 그때는 조그마한 소리길입니다.
허리길에 가장 우리가 삶에 중요한 게 뭡니까? 살도 있어야 되지만 되게 요즘은 아무데나 사지만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소금을 장사들이 메고 다니면서 동네에 팔았거든. 그래서 나 그때도 소금 장수가 소금을 이제 다음 동네 가서 팔기라고 가득 지고 올길에 이러면 고개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던지 소금자루를 내려놓고 조금 쉬었는데 잠이 들어버렸어. 잠이 딱 들어갖고 배워서 누워보겠지. 그래가지고 잠이 들어가서 무슨 꿈을 생시처럼 꿨는데 딱 깨보니까 꿈이라. 그래가지고 소금 거를 쥐고 이제 내려오는데 참 이상하네. 밤에 그게 어떻게 이리 생명하지 하고 내려오니까 어느 집에 불이 켜져가 있는데 우리 옛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옛날에 음식 문화, 봉지 문화, 나눠 먹는 문화. 네. 그 제사 음식은 다 음식 나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나서 오니까 배동 출출하고 힘들고 불쾌한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주인이 굉장히 맞이합니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버님 기일이라서 제사 음식이라고 잡수려고. 우리 양반이 음식을 먹으면서 참 기이하다. 내가 조금 전에 잠이 들어서 이런 꿈을 꿨다. 어떤 꿈? 내가 잠이 들었는데 어떤 노인이 이렇게 생긴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막 흘리불 때 와가지고 그때 닭이 꺾여 하고 오니까 이 노인이 아이고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 오늘도 내가 제사법을 못 묻고 가는구나 하고 돌아가더라. 하기는 이 집 주인이 아이고 자기 아버지를 하겠어. 그래 이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래서 일명 제사고기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예. 그런가 하면 아니야 그때는 이미 시간이 인시되면 보통 다 그 여직원이 내려가는데 갈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더 보면 여기 더 저저 보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순복 아파트입니다. 실제로 있거든요. 이거는 현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순복 아파트 한테 귀신 나온다 했더라고요. 아파트가 안 팔리고 이랬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또 진료가 또 살겠어. 그래가지고 저기 조만함에 이때 다 숲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저녁에 숲 아줌마가 앉아있으니까 푹푹 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항상 봅니다. 아이고 보소 우리가 평화적이고 우리 아파트에 저기 저 멘토에 내가 사는데 우리 아들 집이다. 우리하고 빵 하나 하고 좀 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나는 노인네가 하고 보소 말을 거좀 하니까 다시 우유빵 다 팔아봐서 얼마겠으면 나와봤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드렸는데 아이고 잘 먹었다. 그냥 돌아가고. 근데 그 다음날 갖다 주러 온다 카노 할매가 이 돈을 안 갖다 주러 와. 그래 진짜 말 그대로 뭐 나와봐서 다 나와봐서 얼마겠습니까 공문방에. 그래 사다로 갑니다. 이제 가서 배를 미주라니까 그 집 젊은 며느리가 말대로 식당을 나오고 그래 이제 할매 계시나 하고 아 우리 집 할매 안 계시는데 아이고 이 집이라 가는데 이 호수가 맞다. 아 그래도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면서 며느리도 하고 그래 또 이래 보기는 여기 보니까 이 할매 사진이 딱 있는 거라. 그래서 아무 세상에 저 할매도 저 할매 어젯밤에 우리 집에 오가고 우유하고 까먹고 갔는데 요즘 아들 집에 가더니까 그때 아들이 요즘에 물려가 주면서 민망하게 돌아서면서 하더라. 어떻게 한참 우리 요즘 어땠습니까? 노래방 문화가 되게 앞섰지. 요즘 젊은 세대 요새 젊은 아들 하면 말다 이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가 그날 제사 초저녁 제사 말끔 지내보고 싹 듣고 닦아 씻어보고 나 노라만 가서 놀아보는 거야. 그러기에 이 제사를 할매가 못 들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음에 나옵니다. 꼭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하루 늦게 지나면 됩니다. 하루 늦게. 하루 전날 하루 후에. 왜냐면 우리 제사를 봅니다. 제사가 오늘 그래서 12시가 되면 날이 바뀌지. 다음에 12시가 되면 4시가 되면 날이 바뀌잖아. 그러면 그날 저녁에 준비했다가 날이 딱 보고 그 다음날 지내는 날이 제사거든요. 그래서 새벽 제사가 되는 게거든. 그래서 꼭 밤제사 지내기 싫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나가고 저녁 제사를 지내도 관계가 없더라. 그래야 뭐 할매도 누든지 간에 뭐 염라대왕한테 왜 제사날이라고 갖고 온다고 하고 가야 되지. 아무 날이나 안 보내주잖아. 그죠? 이거는 있거나 말거나 현대와 과거에 있었던 밀항의 동문국의 제사국의 이야기입니다. 예.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요 이야기는 한번씩 해도 참 전설이 우리 그 해운도 우리 동문입니다. 가옥동 있는데 백선자라고
백회장님. 우리 이제 전통문화 교육을 하는데 왔는데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제사 이야기, 나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를 딱 봤는데 며느리가 하는 말, 나무라고 막 장말해서 요새 며느리는 나물 같은 사람 없잖아. 하는 말이, 어머니 뭐 목도 안 하는 이유가 있고 이런 거 많이 합니까? 미안 아마 제사를 없는 집에서 크는 것 같아. 그렇게 하기는 이 우리 그 백서장 회장이 이런 거 교육을 안 들었으면 아이고 야야 제사 다 거니 지네들 안 봐. 이러하더니 이 개새끼인데 세상이 교육을 들어날게 며느리한테 아우 야야 그게 아니란다. 제사는 나물은 뿌리식품이라서 저 조상을 상징해서 이제 나물을 하고 그건 아까 내가 그거 다 한번 리바이벌 할까 야 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래 줄기식품 내가 있어야 뿌려들고 싶어. 그래서 나물하고 나면 안 된다고 할 세상 이 며느리가 지금까지 제사를 그래서 잘 지내고 나물을 그렇게 잘 먹는답니다. 그래서 모든 의미가 부여되면 거기에 대한 관심과 새로움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박사가 와 박사입니까? 한 가지만 열심히면 다 박사 되거든요. 관심 가지는 쪽으로 되더라. 그래서 원장님 저는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얼마나 내가 업그레이드 된 시어머니가 됐는지 모른다면서 이 교육 제발 좀 말 좀 시켜주소 지금 이래 할 정도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참 가는 곳마다 이런 또 재미를 느낍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지금 우리 밀양시청이 바로 옆이거든요. 밀양시가 옆이고 옆에 수락관이라는 식당입니다. 2층에 가면 자리가 저게 아마 손님을 끄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게 방위예절 할 때 방위예절 좀 하나 더 보냈지. 방위예절 중에서 우리가 왜 기억을 할 때 어떤 사람들 보면 안판집에서 나오고 오방색 절을 받지. 그 사람들 저 몽돌이 그래야 장사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딱 경험해서 보면 동서남북 오방 색깔을 잘 내서 지 위치에 잘 가야지 그러면 자리 가야 있어요. 신기해져도 사만 우리도 똑같이 사는 거지. 오늘 같은 날 만일에 내가 그래도 뭐 오늘 뭐 인제대학교 3대 그것도 오방색 하수목금도서 빨강 파랑 노랑 검정 흰까지 해가지고 동서남북 색깔이고 가을 색깔이고 오장 육부색도 그거 포함되어 있어요. 모델 육성향이 바로 우리 오장 육부하고 똑같은 색이고 이 오방색하고 같은 겁니다. 이거에 그냥 오행부터 사는데 믿지 말고 해야지. 그래 어떤 사람들 보면 또 뭐 놈이 오방색 그러네 나도 오방색도 없거든요. 지 마음대로 그려놨어. 그럼 절대 안 돼. 아니 그날 방위를 맞춰줘야지. 동쪽에 가면 그날 동쪽이 대장이고 서쪽이 대장이 있듯이 그런 게 있듯이 맞아 이래 토요일 날은 대장이 있어 저 연나장한테 가고 없다 하거든. 그래서 그날 뭐신 해도 내가 없는 날 딱 해놔보기 나 봐주는 기다. 근데 그래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딱 했으면 앞에 이제 오방색을 딱 갖다놨으면 동쪽에는 반드시 푸른색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붉은색, 가운데 노란색, 중앙방에 딱 잡아주고 저쪽은 흰색, 또 뭡니까? 북쪽은 검은색, 검정색이거든. 그게 동서남북 오방색인데 근데 요거 암만 잘해놔도 동서남이 어딘지 모르면 몰라. 동서남이 해 뜨는 쪽은 동서남북이가 해 뜨는 쪽은 절대적인 자연의 방위. 요거는 누구도 잊지 오기도 못하고 이거는 무슨도 못되는 해가 뜨는 건 동쪽이고 해가 지는 건 서쪽이다. 동쪽은 양이고 서쪽은 놈이다. 동쪽은 남자고 서쪽은 여자다. 이렇게 되는 게거든. 요걸 알아야 뭘 알지. 뭣도 모르고 가고 음식 제선상 행제간에 서로 또 따로 비어가고 형하고 서로 맞다가 맞다 가고 난 이쪽이고 지는 저쪽 우리 집이 해쪽 이었던가 해가 아무 관계 없으면 이거 해 뜨는 방향 안 봅니다. 이때는 예절의 방향을 봐요. 예절의 방향. 우리 옛날에도 북기가 있듯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집이 동쪽이 요라도 내가 제사상을 여기로 보치랬습니다. 여기로 보치랬습니다. 우리 집 사진은 저기 잘했었네. 여기였으면 어디가 상승이 있습니까? 내가 쓰가 있는 데를 중심이라도 네가 무기 앞에 나면 왼쪽이 동쪽이고 맛있는데 맞지? 왼쪽이 상석입니다. 살아있는 동질 사람 죽으면 서쪽으로 돌아가 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남자 어른들하고 이 상석을 지주자는 살았을 때 남자 상석을 치면 동쪽에 가거든요. 죽으면 왼쪽에 서쪽에 가는 거예요. 요거 머리 두가 북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요거 어제가 잘못하면 실속해합니다. 나도 이거 터득하려면 3년 걸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몰랐냐면 자연방위, 예절의 방위를 구별 안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막 지가 맞다고 막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집이나 묘지나 뭐든지 아무 해 뜨고 동쪽에 뭐 보지 말고 이 어선 방향으로 앉았느냐에 따라가 네가 북이 되고 앞에 남이 되면 왼쪽이 동쪽이 되는 겁니다. 머리 잡아야 됩니다. 그거 안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오늘 아까 우리 무대 생각하면 뭐죠? 무대가 내가 올라갈 거는 그날
주인공이 오늘 강사다 그죠? 강사의 유인적인 동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올라갈 때 어디로 올라갑니까? 동쪽으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동을 다른 사람은 밝은 데 올라가서 또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동서남북 이치를 알지. 산 사람 해 뜨고 지는 거 생각하면 맨날 진짜 나도 그리 헷갈리거든. 벌써 나와가네. 우리 결혼식장에서 예식장이. 자, 예식장 부부간에 잠자는 자리 요거 동서남북 요거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예식장에 가면 이제 전부 다 예식장이 나가면 지금 맘대로 보면 뭣도 모르니까 그 아이들 한 번도 교육받은 적도 없고 동서남북이 어딘지 어디가 상석인지 북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날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날 그 아들은 바로 도우미로서 일하는 것 뿐이지만 그날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동쪽서도 알아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 할 얘기 해주는데 모르면 또 저가 맞다고 막 우깁니다. 그 확실하게 해야 돼. 자, 예식장에서든 어쨌든 간에 서가고 주례가 섰다 그래. 주례가 딱 서고 주례 뒤가 북이고 주례 왼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입니다. 이렇게 내하고 지금 이렇게 반대죠. 요때 뇌를 조심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이야. 자, 한번 바뀌고 이거 딱 나 혼자 조심해. 난 이상하게 했다. 이거 딱 잡아가지고 자 여기가 여기서 이쪽이 동쪽 지금 여러분들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야 살이 방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딱 신랑식 입장을 하면 신랑이 남자니까 양이니까 동쪽 줄에 왼쪽에 서야 됩니다. 신랑 신부는 오른쪽에 따라서 그럼 딱 돌아서도 남자 여우가 딱 빼. 딱 돌아서도 남자 여우가 바로 서 예절하는 사람은 딱 가서 보고요. 아, 왜 하겠노? 저 집에는 보이게 홀레식이 아니고 성내식을 하네. 위치가 완전 죽은 사람 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죽으면 평생 죽으면 뭐 여러 수천은 그냥 누워있을 자리에 살아생기는 왜 그래 누워있는데 제 자리에서 누워야 되죠. 그래서 자리 나는 그래 아까 그 오방색 그것도 제대로 자리 사다하러 하는 왜 이렇게 하느냐면 내가 교장인데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 자리 그냥 놔둘랍니까 내 자리인데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지 자리를 알아야 된다. 네 방위를 잘 찾아 하락하는 동서남북 이제 알았습니까? 동쪽은 푸른색이고 간이고 봄이고 남쪽은 붉은색이고 여름이고 하고 그죠? 이제 서쪽은 가을이고 흰색이고 배고 또뭐 갔다 왔어요 벌써. 갔다 오고 안 간 사람 안 가고 저 머리 쭉 앉아있어. 굉장히. 자체가 크니까 더 멋스러워. 예쁜 예수님이 따라가겠습니다. 감사드려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도장만 찍고 오신 거죠? 네. 그래서 뭐 간 거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시간이 1시 반 정도 됐는데 2시 30분까지 다시 버스에 탑승하면 되는데 저랑 같이 위양지를 한 바퀴 걸으면서 완주생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 이 위양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천천히 가시고요. 위양지는 거리는 97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빨랑빨랑 걸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에이? 빨랑빨랑 그러면 10분이면 끝납니다. 진짜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위양지는 즐기러 오고 느끼러 오고 경험하러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느끼고 경험하고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분들하고 함께 오시면은 그냥 여유롭게 그렇게 걸으시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약간 시간을 땡기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위양지만을 맛을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밀양에서 문화관광 해설을 하고 있는 문성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근무십니까? 자, 이동하시겠습니다. 여기는 없지. 바깥에 있는. 네, 대구에 살 때 이런 곳이 좀 있었는데 수성모 금계국은 노란색 꽃이고 얘는 노란색. 계란 후라이 꽃.
이런 기억은 오라이 많네. 아 진짜 내 줄 알고 그 보라